예, 방금 소개받은 강민구입니다. 오늘 코로나도 뭐 이렇게 좀 난세고 한데 저를 불러주셔갖고 총장님 그리고 로스쿨 원장님 또 배병일 부총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청중의 원하는 니즈 수요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강의를 포커스를 둡니다. 오늘은 주로 교수님들이 바쁘신데도 특히 총장님도 직접 와 계시고 로스쿨 원장님, 배병일 부총장님도 앉아 계셔서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글 쓰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심으로 해보고 나머지는 이미 파일로 담당자에게 오늘 강연하는 이 슬라이드 파일도 제가 미리 다 지금 전송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강연이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슬라이드 파일하고 관련되는 책자 파일하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한테도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뭐 선물을 또 추가로 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연은 여러 차례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래 해놓으니까 디지털 혁신 시대 필수 생존 비책이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한테도 내가 해준 바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생존이 안 되는 거냐 하고 너무 겁을 주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친구들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필수 생존 비책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뒤에 있는 저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의 청사인데 제가 20층 최고위층이라 그러죠. 20층 꼭대기 북쪽 라인에서 매일마다 남산타워하고 북한산을 보는 그런 전경에서 지금 참 꿈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제가 그래 일하고 있는데 제 정년도 이제 만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에 다 넘어가는 노병이지만은 제 소임을 최대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제 친구가 요 그림은 인터넷에도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제 친구가 재작년에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에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육사 교훈을 저렇게 상징물로 해놨는데 듀티, 의무, 오너, 영예, 명예, 컨트리, 조국, 사람 조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 조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무 이래 마음이 좀 들고 33년간 법관하면서 저도 저런 심정으로 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 마음으로 이 강연장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에 넣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Home of the Free, Because of the Brave라고 19년도 6월 달에 제가 우리 딸 아이 졸업식에 간다고 미국에 간 김에 옐로스톤을 갔는데 서쪽 게이트 20km 전방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 옆에 있던 레스토랑에 가니까 주인장이 레스토랑 창설자가 한국전 참전용사 베테랑인 거예요. 그분이 저거를 만들어가 걸어놨다는데 미국이 자유의 조국이 되는 것은 베테랑 참전 군인 용감한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그걸 기리기 위해서 저걸 해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복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사진이랑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머릿속에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볼견자를 개견자로 치환을 하면은 편견과 선입견 하는 개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거를 뿌리치는 개 2마리는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빛을 맞추고 이래 만나봐야지만 어떤 그게 생각이 다 잘못 생각했던 게 이래 깨어지거나 바르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 뭐 흔히 이렇게 강연을 나가보면 현직 법관이 뭐 주제 넘게 IT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그런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를 많이 대하거든요. 근데 2시간 오늘 저하고 대화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편견이 많이 없어질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고, 한국은 EP 의무 탑재 그 허들을 걸어서 2년을 시간을 벌어갖고 2009년도에 11월 달인가 세계에서 80몇 개국 등수로 늦게 나왔죠. 그 바람에 이제 삼성이나 LG가 시간을 번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죠.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폰 속으로 다 들어간 거죠. 지하철을 봐도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에 코를 박고 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얼굴을 안 숙이면 하성인, 금성인 같은 그런 풍토가 서울이나 대구나 전국인 어디라도 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많은 것들이 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한국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들 뻔했었는데 우리가 인식의 폭이 좁아서 그 기회를 놓쳤죠. 그 아이리버라고, 아이리버에서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작게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계 MP3 재생기 시장의 95%를 그 당시에 2000년대 중후반에 먹고 있었는데, 누가 그 MP3 거기에다가 전화기를 넣자고 아이디어를 냈는 모양인데 그게 아이리버 회사 측에서 채택이 안 됐죠. 그 소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까지 탱크처럼 큰 PDA 폰, LG에서 PDA 폰이라고 철컥철컥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그 PDA 폰을 아이팟 속에다가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걸 죽을 고생을 해갖고 다 소형화를 시켜서 하나에 넣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아이폰으로 저렇게 이제 주름 잡고 있는 그게 지금 됐는데,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 중에서 페이스북이라고 있죠. 페이스북도 한국의 하버드 유학생들이 아이러브 스쿨하고 도토리 파는 그거 있죠. 싸이월드. 그 2가지를 하버드 그 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주커버크하고 그 친구들이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봐 갖고 그 2가지를 결합시킨 게 아이러브 스쿨하고 싸이월드 결합시킨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팔기에 바빴고 한글에 안주했고 영어로 세계화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최초의 뭐라는 거는 새로운 발명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결국 결합 상품이거든요. MP3 플레이어랑 PDA 폰을 결합한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결합한 거거든.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못했고 미국은 했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속에는 앱이 그 500만 개 이상이 클라우드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어떤 앱이 있는지. 누군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 앱이 있는데 단지 접근을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우리 교수님들도 어마무시한 클라우드 자원이 자기 손에 24시간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거나 편견으로 안 쓰고 있을 따름이에요. 저는 그거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잘 보시면 자기 차 택시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 차 하나도 없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 장사하는 우버고 자기 호텔 객실 하나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게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이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지금 호텔 컴바인이나 호텔닷컴 같은 호텔 연결 예약해주는 앱들이요. 수수료가 저는 한 자리 숫자인 줄 알았더만은 호텔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최하 15%고 어떨 때는 20%, 25%씩 떼갖고 간대요. 완전한 봉이 김선달식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로 들어가면 싸게 들어가서 좋은데 한국에 있는 호텔 업자는 애국으로 달러를 다 그 수수료를 배달 앱 음식 시킬 때 수수료처럼 우리가 신용카드 그 결제하는 거에 15% 이상을 애국으로 다 빼갖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플랫폼 하나 해놓고 그냥 돈을 노다지로 지금 긁어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결국은 디지털의 세계의 그 어떤 특성을 일찍 파악하고 제대로 결합한 쪽은 떼돈을 벌고 그거를 못한 쪽은 그냥 이용자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왜 유럽의 거대 IT 기업이 없는가 하면은 미국하고 문화가 다르고 창업의 분위기가 다르고 유럽은 전통을 중시하는데 미국은 자유분방하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개인정보라는 그 올가미를 딱 들고 막 세게 규제를 해갖고 구글이나 애플 이런 친구들이 유럽에서 돈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못 갖고 가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이 거대 IT 빅테크 면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졌죠.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많은 연구자들, 교수, 학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벤처에 액티브한 그런 풍토에서 완전히 그냥 100점 100패를 해서 지금 유럽도 결국은 미국 거대 IT 기업의 스마트폰, 구글, 그다음에 MS 그런 거에 다 굴복해서 그거의 이용자로 지금 전락해가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드로이드 체제 이거 삼성에다 대고 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사달라고 왔어요. 그 안드로이드 OS를 사달라고 삼성에서. 그런데 뭐 한번 만나보고 그냥 이런지 아예 뭐 잘라버렸거든요. 저렇게 노다지를 걸고 오는 OS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삼성은 없었고 미국 구글은 있어서 그거를 사들인 거죠. 유튜브도 지금 원래 구글 게 아니었죠. 아닌 거를 지금 M&A를 해서 이제 구글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혁신 동영상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각종 시연을 가장 원하는 시연을 할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잘 보시면 인도 11이 인도 11을 저는 깔았습니다. 인도 11에서는 이와 같이 그 완벽하게 그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핸드폰이 인도 OS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면은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버노트입니다. 아직도 에버노트 앱이 없는 분은 이 코끼리, 자기 폰에 코끼리가 없는 분은 원시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에버노트가 없는 분은 원시인입니다. 그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바로 에버노트를 까시고 무료 버전만 써도 여러분은 충분한데, 저는 2014년 6월 6일부터 현충일 날부터 비오는 마산 저도 용두산 꼭대기에서 메모장이 없어서 급하게 메모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생각이 나서 깔아놓고 안 쓰고 있었던데,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때부터 저 에버노트를 썼습니다. 자, 에버노트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들기가 나오면은 노트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요 밑에 마이크가 안 나오는 부분은 핸드폰의 설정을 손을 봐서 언어 및 입력에서 음성 입력을 활성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는 건 생략하고 제가 여기서 말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성 인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가 심한데도 어느 정도 구글이 입력을 알아듣는지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확성이 올라가고 제 말은 거의 99%에 이르게 인식을 합니다. 저는 판결문이 되든 긴 카카오톡이 되든 문자가 되든 어떤 것이라도 이와 같이 에버노트의 초안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판결문도 말로 이유를 작성하면은 에버노트 상에서 판결문이 완벽하게 구술이 됩니다. 이것의 원리는 폰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폰은 단지 제 말을 수학적인 영일로 바꾸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인터넷으로 던져만 주고 500만 대에 가까운 서버 컴퓨터들이 결합해서 언어 인식 처리 기능이 결합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작동되어서 말 뭉치에서 제 말을 분석해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끌어당겨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제 PC에다가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전달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 다시 그런데 핵심 문제는 뭐가 문제인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말로 적어줘도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는 소설을 쓰고 논문도 쓰지만은 말로 논문을 쓰거나 연설문을 써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구술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장 이상을 지속적으로 말로 입력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크나큰 허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딴 데 가면 박수를 칩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게 리액션이 너무 약해요. 너무 양반이고 유학에 젖은 DNA가 있어갖고 이게 뭐 리액션을 하라 그래야지만 박수를 칩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에버노트만 이래 되느냐? 자, 이거는 에버노트 고유 기능이 아니고 그냥 구글에 자, 저한테 강민구한테 카톡을 보내볼게요. 카톡도 당근 말로, 자, 참 바쁘다, 그죠? 카톡도 당근 말로 다 됩니다. 카톡을 손가락으로 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이나 손자 손녀한테 답장이 늦다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비애를 누구보다도 제가 깊이 느끼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딱 보내고 어때요? 카톡을 왜 손가락으로 쳐요? 카톡을. 문자도 당근. 어떤 거라도 any 앱, 어떤 어플에서라도 자판만 불러내서 마이크만 보이면
이건 에버노트 고유의 기능이 아니고 구글의 음성 엔진이나 삼성의 빅스비 엔진이 일종의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범용 플랫폼이에요. 이 엔진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날마다 쓰고 여러분을 이걸 안 써야 돼요?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보처럼 산 거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한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깨우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까 보여준 그 에버노트에 저는 여기에 17,000 꼭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한 꼭지라고 치면 강민구 에버노트에 17,000 꼭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와서 동그란 거 요거 이게 만능의 검색 키인데 이걸 딱 누르고 근데 뭐 인터뷰라고 치면 역대 인터뷰한 자료들이 얼마 전에 영남일보하고도 했죠. 이영란 그 국장하고 이렇게 IBK 사보 인터뷰부터 해서 인터뷰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본문을 검색해서 제목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꼭지에 본문을 검색해서 0.01초 만에 저한테 불러줍니다. 예를 들자면 자, 녹차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녹차를 직접 만드는데 녹차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모든 녹차에 관한 수백 개 자료가 있고 거기다 검색 키워드에다가 녹차 다음에다가 딴 거를 치면 녹차 앤더 코로나 치면 코로나의 녹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외신 그 기사를 한국말로 자동 번역한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왜 강민구 판사는 24시간 써야 되고 그것도 2014년 6월 6일부터 여러분은 왜 모르고 아니면 알더라도 편견을 가지고 안 쓰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말과 글로 살아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문 기한 말로 할 수 있고 교수 강의한 말로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말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터널 증후군 운운하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보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병원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이름을 네이버의 블로그 이름을 디지털 상록수라고 적어놨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특히 6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써서 시장도 안 가고 마켓 클리도 보고 예금도 은행 지점에 안 가고 모바일로 하고 SRT, KTX도 모바일로 예매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써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에 내팽개쳐 갖고 국가도 방기하고 있고 사회도 방치하고 있고 자식 새끼들이나 손자 며느리 놈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으면 대답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모르고 사세요. 왜 그 귀찮게 나를 고생을 시켜요?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부술 거예요. 제가 이 한번 바쳐서 지금도 깨부수고 있고 퇴직 후에는 디지털 상록수 교실에 교장이 돼서 비영리로 해갖고 완전히 이걸 다 깨부술 거예요.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디지털 장벽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냥 개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저도 환갑 지난 지가 몇 년 지나고 곧 정년이지만 나이 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들 조금 안다고 안 가르쳐주면 얼마나 분한지 압니까? 정말 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에버노트가 없는 분은 그렇게 해라. 그 다음 아까 에버노트에서 조금 전에 에버노트 거를 내가 그 말로 입력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정보를 학습하려 그러면 노안 늙으면 눈이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갖고 토크 프릭 하는 데다가 이게 토크 프리입니다. 이 앱이 있어요. 이것도 당장 깔아야 돼요. 토크 프리 앱에다가 이걸 딱 넣으면
플러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면 책이든 소설이든 신문기사든 지금부터 음성 인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가 심한데도 어느 정도 구글이 입력을 알아듣는지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확성이 올라가고 제 말은 거의 99%.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TTS 앱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앱이에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토크프리 앱이에요. 제가 검증했어요. 제가 근무한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사무관 승진시험이 논문식이 있는데 전국 단위로 유의미하게 합격률이 제가 법원장만 하면 항상 높았어요. 왜? 그 직원들이 저한테 이걸 배워서 출퇴근하면서 헤드폰 끼고 암기 서버노트를 이 말 TTS에다 들이붓고 헤드폰 끼고 말로 암기를 했거든요. 이 로스쿨에 이 원장님하고 부총장님도 있지만 로스쿨 학생들이 100% 합격하려고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TTS를 써야 돼요. 토크프리를 써서 자기들 법률 지식은 기본은 암기거든, 법률은요. 그 다음에 이해고 일단 기초는 애워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거를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학습하는데 그 최고로 그게 됩니다. 연결이 다시 해볼게요. 연결돼가 있네. 자, 연결돼가 있고, 자, 지금 TTS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자, 오늘 교수님들을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어요. 뭘 보여드리느냐? 책, 애국책 500페이지가 23초 만에 한글이 되고, 한글책 500페이지가 23초 만에 영어 도고 불어 1어로 되는 걸 딱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한 장 단위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하는 건 아시죠? 자, 이제 크롬을 띄웁니다. 이렇게 크롬을 띄워서 여기에서 구글 번역이라고 입력을 해요. 구글 번역. 마이크를 지금 잡고 있어서 속도가 늦습니다. 자, 구글 번역이라고 딱 치면 첫째 화면에 있고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이 화면은 한쪽 단위로 번역하는 거예요. 구글 번역으로 치면 두 번째 나온 구글 번역단을 이걸 누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게 얼마 전부터 생겼어요. 요게 문서 10메가 이하 되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책을 3권을 만들었는데 그 문서를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문서를 클릭하고 HWP는 안 되기 때문에 HWP는 DOC 워드로 변환해서 하면 돼요. 아니면 PDF로 출력하면 돼요. HWP를. PDF는 다 한글에서 만든 PDF든 뭐든지 다 됩니다. 단지 한글 자체만은 못 갖고 와요.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법치주의의 불꽃이라는 책을 여러 개를 3권을 썼는데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종이책 2. 자, 이래 있어요. 자, 시계 있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초시계를 가지고 몇 초 만에 영어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PDF란 말입니다. 한글로 만든 PDF예요. 언어가 오토로 자동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한글이 되든 영어가 되든 다 알아. 이거를 엔터키를 치고 영어로 바꾸라고 일단 명령어를 내려줄 거예요. 근데 PDF에서 텍스트를 뽑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고 변환하는데 한 3초 걸려요.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그걸 해보세요. 영어로 해놓고 자 번역을 눌리고 나서 초시계를 재보세요. 이게 400쪽입니다. 하나, 둘, 셋 번역하고 있습니다. PDF를 지금 뽑아내요. 한글로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 먼저. 벌써 번역으로 넘어갔어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번역이 끝났어. 영어로 책 한 권이 끝났어요. 이렇게. 뒤에 서지 정보까지 다 나올 거예요. 뒤에 마지막에. 서지 정보까지 완벽하게 다 추출해냈어요. 400쪽을. 자, 이런데 뭘 조교를 시키고 뭐 남한테 품을 주고 그래요. 틀린 것만 원문하고 비교해갖고 교수님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오탈자만 손보면 되고 문장 이상한 것만 손보면 되죠. 뉴스가 바뀌는 건 100%예요. 좀 이따가 제가 코로나 뉴스를 12,000쪽을 제가 1년간 제가 외신을 대한민국에서 5천만 국민이 아무도 안 하는데 저라도 옳은 정보를 하자 그래갖고 작년에 6개월 안식년이 있어갖고 새벽마다 코로나 뉴스를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영어로 갔잖아요. 자, 영어로 갔는데 자, 다시 그러면 일본어로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일본어로 딱 놓으면 자, 번역. 역시 20몇 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 똑같이 걸려요. 끝났어요. 이제 번역 중인데 이제 곧 끝나. 요 장구 도는 것만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끝났어요. 딱 이렇게 저자 소개 다 나와. 발표 자료 일람. 그냥 일본말로 그냥 책 한 권이 그냥 이 뒤에 서지 정보까지 완벽하게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완벽하게 번역돼가 나와요. 독일어, 프랑스어 물론 단건, 왼쪽이 영어나 독일어도 단건. 이런데 왜 번역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의학 잘하는 사람한테 심부름 싫은 소리 해가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하청 주고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완전 공짜인데 이것도 20초 만에 되는데. 저는 전 세계 정보를 그냥 누구보다도 최단 시일에 빨리 제가 입수합니다.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공포로 느껴야 돼요. 이 힘이라는 거는 개인 100명보다 더 나은 거예요. 500만 대가 지금 뒤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유저 한 사람을 위해서. 서버 500만 대가 한꺼번에 달가들여서 이 인공 엔진이 도는 거예요. PC 하나가 도는 게 아니고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엔터키를 치면 구글 서버 500만 대가 한꺼번에 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20초 만에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예요. 공짜. 공짜. 이게 이렇게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외부 강의에서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 몇 달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도. 저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 뒤에 누가 있길래 아느냐? 그걸 아는 방법. 자, 여기서 구글 알림이 잠깐만 허용. 구글 알림이 다시 그러면 이거 손가락으로 칠게요. 자, 제가 이런 정보를 얻는 방법. 구글 알림이 있죠. 구글 알림이. 자, 구글 알림이 치면 제일 첫 번째 걸 누르세요. 저는 이미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판사, 법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해갖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밥상을 차려갖고 지메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을래? 하루에 한 번 받을래? 일주일에 한 번 받을래? 주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법원장을 하면서 키워드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강민구 판사, 강민구 부장판사, 강민구 법원장 그런 걸 키워드로 넣어놔갖고 이상한 잘못된 정보로 공격하면은 0.1초 만에 즉각 대응을 법원장이 직접 다 했어요. 그런 게 딱 뜨면 공보관한테 주고 야 이런 게 있다 처리해라. 그러면 공보관 판사가 원장님이 귀신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실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법원 민사부 있을 때 교회의 목사 둘이가 교회 분열로 재판을 심하게 싸웠어요. 조정이 됐는데 서로 합의가 됐는데 조정 조항 중에 이 조정을 가지고 자기가 성소했다고 바깥에 선전하면 페널티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무조건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을 쌍방이 원해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간상을 딱 보니까 재판을 오래 하면 반간상쟁이가 됩니다. 둘 중에 저 한 사람이 문 밖에 나가서 1시간도 안 돼서 떠벌릴 것 같아. 자기가 이겼다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갔어요. 정신 먹고 들어왔는데 구글 알림이가 띵동 쳤어요. 강민구 판사라고 구글 알림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사설 게시판 BBS에 조금 전에 그거를 선전하고 떠벌리면 1억 주겠다고 사인까지 하고 나간 원고 피고 중에 한쪽이 자기가 이겼다고. 판사도 자기를 두둔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상대편을 이겼다고 게시판에 약을 팔았어요. 기록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기록을 보고 죽을래요 살래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판사님 웬일입니까? 조금 전에 당신이 1시간 전에 당신 입으로 이겼다고 방을 걸면 1억을 주겠다고 지금 나갔는데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말 할 때 이 게시판을 지울 거요 아니면 1억을 줄 거요 하니까 판사님이 귀신입니까? 그래. 구글 신이 내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 그 목사가 학을 띄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원고한테 이야기 좀 함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즉시 지어라. 그러니까 업무에도 그렇게 이용이 되고 IT 트렌드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뭐 저런 자율주행 모든 정보를 키워드로 넣어갖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 메일을 가보시면 알아요. 자 보세요. 지메일로 딱 가보면 구글 얼르트라는 이게 그겁니다. 대법원, 연방대법원, 인터넷 정보, 인공지능,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딱 들어가면 자율주행에 관한 게 다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냥 밥상을 딱 차려갖고 그냥 메일로 저한테 딱딱 보내요. 앉아서 내가 논문 원료 같은 것도 다. 그래 지금 다 주고 가는 동료 윤성근 고등부장 그 양반을 보살피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는 알림이에 윤성근 판사도 넣어놨는데 그 관련 기사가 전부 다 나오죠. 구글 알림이로 가면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윤성근 판사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비서 100명이 서치해도 모을 수 없는 자료. 총장님이 관심 있는 로스쿨 원장님, 부총장님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저기다 등록해 놓으면 하루 한 번 아니면 적시 일주일에 한 번 얼마든지 밥상을 차려서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갖다 주는데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나온 지가 15년이 됐는데. 왜? 전문가들은 절대 청기를 누설 안 하거든. 자기들만 쓰거든. 그게 자기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누설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벽을 깨 부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합니까? 그걸 몰라서 못 쓰고 있다는 게. 자기 전공의 키워드를 딱 넣어놓으면 영어를 넣으면 영어 자료, 독일어를 넣으면 독일어 자료, 불어를 넣으면 불어 자료.
밥상에 다 오는데 왜 그거를 몰라서 안 써야 되냐고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는 폰에서 입력하는 걸 보여줬어요. 에버노트가 PC 버전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별개로 하고, 또 다른 어마무시한 게 구글 드라이버. 자, 구글 드라이버에 가서 잘 보세요. 구글 문서입니다. 옛날에 새로 만들기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이 교재가 다 5분짜리로 다 있어요. 내가 그 링크를 다 줄 거예요. 강의에 집중하세요. 자, 구글 문서, 구글 세문서로 갑니다. 도구에 이게 생겼어요. 음성 입력. 10년이 넘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까맣게. 자, 지금부터 구글 드라이버에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콘덴서 내장 마이크를 쓰는데 외부 마이크를 쓰면 더 확실하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띄어져가 있어도 제 노트북이 제 말을 다 알아듣고 논문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칼럼을 쓰거나 어떤 거를 써도 PC단에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다 구글 문서가 구글의 500만 대 서버가 작동해서 이와 같이 100페이지, 1000페이지도 시험없이 끝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손가락보다 더 빠르게, 타이핑보다 더 빠르게 타자를 쳐줍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세문서에서 지금 이렇게 이 마이크도 지금 인식을 하네요. 이 마이크 소리를. 세문서에서 음성 입력만 선택해서 마이크만 작동시키면 이렇게 책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연설문도 만드는데 안 쓰면 바보죠. 핸드폰 필요 없어요. 그냥 랩탑이나 PC단에서 그냥 바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10년 전에 나온 거고, 내 말 뜻 지금까지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워낙 대단한 분이라서 다 알아들을 거예요. 자, MS 워드를 일단 띄워 볼게요. 자, MS 워드가 있어요. 자, 워드가 있어서 세문서에 갔어요. 윈도우 11부터는 요게 생겼어요. 요게. 없던 게 있어요. 윈도우 10까지는 안 돼요. 윈도우 키하고 H를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부터 OS단에서 한글을 인식하는 MS의 코타나 엔진이 가동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틸리티나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윈도우 OS단의 키보드 단에 바로 미들웨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한글은 서로 충돌이 돼서 한글 2022 신버전부터 작동이 되고 21 버전까지는 충돌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뭐 어떤 거라도 이와 같이 OS단에서 한글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윈도우 키보드에서 그냥 한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뭐 이거 아마 여기 컴퓨터 전공해 있는 교수님들도 이거 처음 볼 거예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요. 음성 입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핸드폰에서 에버노트를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빠져나와요. 저장 안 하면 빠져나오고. 자, 에버노트가
이 PC단에도 에버노트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독립도 되지만 웹 에버노트가 있어요. 자, 여기 웹으로 에버노트를 불러요. 자, 에버노트를 불렀어요. 자, 에버노트가 이제 전개됩니다. 자, 거짓말 안 했는 게 입증이 되죠. 자, 이게 몇 개입니까? 17,405건의 에버노트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 7점 꼭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PC단에서 자, 플러스를 합시다. 자, 여기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돼요. 에버노트에서도 PC단에서 활성화시키면 에버노트 회사하고 인도 11의 코타나 음성 엔진이 찰떡궁합이 돼서 완벽하게 PC에서 핸드폰으로 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한글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라 잡으면 돼요. 구글 문서에서 윈도우 10 이하의 낮은 버전의 윈도우 OS에서 그걸 쓰거나 아니면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코타나 MS의 한글을 쓰거나 골라 잡으면 돼요. 둘 다 성능은 비슷비슷해요. 엄청난 기능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보예요. 인도 10까지는 영어까지만 해줬어요. 한글은 안 받아줬어요, 미국 MS가. 11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와 같이 한글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많죠? 오길 잘했어요. 저도 서울서 차 몰고 지금 왔거든요. 예. 자, 막 하고 싶은 건 100가지가 넘는데 하여튼 제가 좀 호흡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 만능의 클로바노트. 자, 클로바노트가 또 이 네이버에서 한글에 또 특화가 되니까 어마무시한 음성 인식이 돼요. 자, 클로바노트. 자, 이렇게 치면 밑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보세요. 클로바노트를 치면 이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음성 녹음을 할래? 파일을 할래? 저는 제 전화가 자동 녹음이 돼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냥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자동이 돼요. 조금 전에 그나마 우체국 택배 아저씨랑 통화한 거를 글자로 뽑아 볼게요. 파일 업로드 하면은 조금 전에 전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확인. 변환 대기 중, 변환 중. 벌써 이렇게 전화한 게 이렇게 전화한 게 그냥 바로 할자로 뽑아져 나와요. 대한민국 속회사 사무소 3년 안에 집으로 다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자, 구글이나 MS도 삼성도 음성 인식하는 거는 녹음 파일이 있으면 마이크에다 대고 갖다 대고 2시간이면 2시간을 기다려야 타자를 쳐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축지법. 2시간짜리 파일이 있으면 1분 이내에 파형을 분석해서 2시간 돼야 한 거를 2시간 플레이를 필요 없이 mp3 파일만 업로딩하면 1분 만에 A4 사이즈 50장, 100장으로 뽑아줘요. 저한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오면 노트북도 들고 오고 노트도 들고 와요. 제가 우리 방에 들어오면 다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고 내 핸드폰 딱 갖다 놓고 클로바 노트를 딱 작동을 시켜요. 끝나고 나서 일어날 때 A4 사이즈 50장으로 아예 파일로 만들어가 줍니다. 걔들은 그냥 놀고 먹어요. 귀신도 이런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축시법을 쓴다니까 네이버가요. 시간을 줄인다고요. 압축을 한다고. 지금은 90분까지 되고 한 번에 1시간 반, 한 달에 600분만 줘요. 10시간. 자, 그러면 말로 해봅시다. 지금부터 말로 클로바 노트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클로바 노트의 한글 처리 능력은 구글 엔진이나 삼성 빅스비 엔진이나 MS의 코타나보다 더 월등해서 에러가 1% 이내입니다.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한글도 되는데 옵션에서 그거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는 한글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90분까지 무료로 해주고 PC 앱 클로바노트.com에 가면 지금 한 게 바로 실시간으로 PC에서 싱크가 됩니다. 지금 말한 게 PC에 들어가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똑같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말했으면 끊습니다. 끊고 녹음 종료할까요? 예. 일반 대화 다음. 한 명이잖아, 한 명. 대화자를 다 구분을 해요, 자기가. 확인. 자,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거를 내보내려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점 3개 점 3개를 눌러서 잘 봐요. 음성 기록 다운로드 누르고 시간 기록은 필요 없고 예 하면은 새로운 노트 그러면 이름을 내가 강민구라고 합시다. 저장 요게 저장이 되는데 어디에 그나마 이 강민구 txt가 가 있느냐. 삼성의 내 파일에 가서 순서를 잘 보세요. 이것도 유튜브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오늘 맛보기만 봐요. 내 파일로 가서 다운로드에 가면 강민구 txt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한 게 워드나 한글이나 에버노트나 갖다 부으면 돼요. 무시무시한 앱이에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앱이고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법대위에 이걸 놓고 신미도가 떨어진 원고 피고 변호사 증인 말하는 거를 테스트하니까 완벽하게 다 분리해서 원고 피고 증인 완벽하게 법정 녹취록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70년대 대구나 서울에 버스를 타면 차장이라는 여자 직원이 있어갖고 사람을 들이밀어요. 짐짝처럼. 운전사는 S자로 고개 운전을 해갖고 사람을 포개서 많이 실어요. 어느 날 차장이 다 없어졌죠. 고속도로 버스 안내원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다 없어졌어요. 직업 전체가. 대한민국의 속기사 직업이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앱입니다. 이미 중국은 법정에 속기사 다 없앴어요. 다 기계 녹취로 다 하고 있어요. 가들은 그냥 뒤에서 오탈자만 봐요. 소수 정예로 남아갖고. 없어요, 속기사가. 이렇게 산업의 파괴가 무섭게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죠? 그렇게 클로바 노트를 가지고 아침에 산책하다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줄줄줄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운받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필 쓰고 책 쓰는 게 일도 없어요. 저는 11월 14일 날 요 땅 작업해 갖고 좀 이따 보여주는 그 윤성근 원장 칼럼을 이틀 만에 책을 40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딱 이틀 만에 디자인까지 다 해가 전자책을. 왜? 이런 거를 완벽하게 동원해서 했거든요. 이 디지털 리소스를 그냥 완전히 도깨비 부리듯이 부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4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전자책으로 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에 극히 일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게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내가 줄 건데 좀 이따가 끝나면 제가 이래 만들어 놨어요. 이 오늘 강의하는 모든 글을 QR 목록이라고 해갖고 한 보세요. 에버노트 음성 입력, 아래 한글 연동, 구글 번역 앱, PC에서 음성 입력, 토크프리 앱, 신형폰과 음성 인식, PDF 추출법, 세계 뉴스 하는 거 모든 걸 요걸 누르면은 바로 연결되고 출력해서 이거를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바로 되고 그죠? 구글 알림이, 구글 포토, 내비게이션 활용, 에버노트 탈출법 모든 걸 다 해놨어요. 모든 걸.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게 5분에서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TV랑 연결해서 TV에서 유튜브를 틀어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를 틀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글 번역 앱 활용 누르면 또 인터넷이 또 뭐가 문제가 있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식구들하고 하나하나 저거를 열어가면서 학습하면 온 집안이 스마트 패밀리로 변신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판사 신분인데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초상권이 다 뭉개지는 거를 무릅쓰고 5분짜리 영상을 5년 6년간 저래 만들고 익하고 있겠어요. 정말 저는 답답해요. 왜 저런 거를 저만 써야 되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만난 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하면 여기에 오늘 이 파일을 줄 건데 이 음악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8월 달에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육필 원고를 팔순의 할아버지가 65세 때 손자를 교육시키려고 만든 건데 제가 이 책을 편찬해서 다 만들어 줬어요. 전자책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프 되게끔 자 예컨대 아란후에서 협주곡 하면 이걸 누르면 그 페이지로 바로 뛰어넘고 이걸 누르면 유튜브가 바로 되고 종이에서는 카메라를 비추면 이런 식으로 음악책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 뒤에 가면은 이 저자 선배가 네 재주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 뒤에 그거를 그 도깨비 목록을 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은 여 뒤에 가보면 제 편집 후기가 있고 조금 전에 보여준 그 QR 코드가 이 책에 이 전자책 마지막 부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전자책을 보셔도 되고 종이책이 필요하면 그 논산에 저 업자한테 전화하면 한 권에 2만 원씩 집으로 보내주고 서점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강의하고 싶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제가 IT만 이것만 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특화된 그런 교수님들한테 특화된 그 툴을 조금 더 심화해서 깊이 있게 내가 맛보기로 보여줬는데 더 상세한 거는 제 유튜브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집에서 초등학생만 되면 다 알아듣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하면 되고 혹시 빠뜨린 게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수님들도 이 정보에 목말라 하니까 제가 어떻게 세계 그 정보를 어떻게 제가 새벽마다 하는고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스라엘, 아랍, 대만, 베트남, 스페인. 스페인은 구글하고 전쟁을 해갖고 독립된 구글 뉴스가 없어서 스페인 신문사 2개를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미국을 딱 누르면 자, 미국의 메인 뉴스가 나오는데 한글로 다 나옵니다. 좀 한글로 이렇게 다 나와 이렇게 미국의 뉴스가. 그런데 상단에 보면 코비드 뉴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각국 뉴스마다. 그걸 딱 누르면 코로나 뉴스가 이와 같이 한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민이 알아야 될 거를 제가 샘플링해서 27건을 만들었어요. 400쪽짜리 27건. 지난해 3월달 이후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마도 정보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를 이와 같이 이런 기능으로 세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일본 가면 일본 뉴스가 딱 나가면 일본말 하나도 몰라도 한국말로 다 나와요. 이렇게 일본 뉴스,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누르면은 한국말로 다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리얼타임으로.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내가 유튜브에 다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뉴스만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 애국의 학문 정보 여러 가지 그거를 키워드를 그 해당되는 나라 언어로 넣어서 그 나라 구글 뉴스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면 나오고 그게 한글로 밥상을 차리가 오는데 왜 그거를 몰라서 안 써야 되느냐고요. 핸드폰 안에서 전 세계가 나오고 24시간 정보가 한글화돼서 링크가 되는데 왜 몰라서 그걸 안 쓰느냐고요. 억장이 무너져요, 저는. 근데 이래 쓰는 사람이 제 주위에 저 말고는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정말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은 아는 만큼 보여요.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85년도에 육군사관학교 배치되고 나서 85년부터 저는 코딩을 했는 사람이에요. 벌써 36년의 구력이 있어요. 그 구력을 바탕으로 법원의 모든 IT 자원을 초창기에 제가 구축하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전자법정, 전자소송 전부 제 손을 거쳐서 다 태어나서 지금도 후배들이 쓰고 있어요. 85년부터 저는 PC가 한국에 없을 때부터 컴퓨터랑 친구하고 놀았어요. 육군사관학교라는 그 거대 숲에 들어가서 생도 가르치면서 서버에 연결된 중형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파스칼 포처랑 같은 거를 랭귀지를 다 배웠어요. 좋아서 제가 미친 듯이 그랬어요.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서 지금 책을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6년의 내공이 결합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앱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앱이 있었고 다 넘어가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보고 글을 어떻게 잘 그래 쉽게 쓰느냐 그러는데 결국은 글은 생각 근육입니다. 생각 근육은 생각 근육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묻고 배워야 돼요. 무림 강호의 고수들은 많은데 서로 연결이 안 돼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SNS에다가 친구가 아니라도 팔로우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무림 강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엮어줘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만 생각이 튼튼해져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 근육을 바탕으로 부산법원부터 법원 도서관 나올 때까지 7,800페이지를 제가 말로 썼는 전자책의 그 종이책 견본입니다. 7,800쪽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기관장 강민구판 난중일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구성원한테 메일을 종합 레터를 보내고 그중에서 몇 프로가 읽고 안 읽고는 개의치 않고 400쪽이 모이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주고 또 400쪽이 모이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해서 4년간 법원장을 하면서 7,800쪽을 적었는데 그 능력이 이 디지털과 구술 입력이에요. 구술. 타자로 쳤으면 제 손가락이 다 분질러졌을 거예요. 저게 지금 인터넷에 가면은 검색하면 어디엔가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같이 나이가 든 노병도 이래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작성 과정을 내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말로 적는다는 게 말로 적고 어느 누구 도움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 다 쓰고 나면 F8 눌리 갖고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고 그죠? 다 이거를 전부 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지만 특히 이공계열 책을 자연과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법원 도서관장을 나오면서 4,500권을 대법원에다 다 기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책들을 미친 듯이 그중에 일부인데 판사를 하면서도 30년간 미친 듯이 읽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이치를 환하게 머릿속에 사고체계가 돼가 있으니까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숲도 보고 나뭇가지도 보고 그러니까 저런 책을 보면 판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는데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그러고 누가 저를 음해하거나 뭐 씻고 그러면은 저런 우주론이나 저런 거대한 거시세계를 생각하면 그런 그냥 스치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책인데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 책에서 강조한 게 인생의 밀도를 높여주는 삶의 자세 7가지를 해놨는데 삶의 리부팅 핸드폰을 저는 아침마다 전원을 껐다 켜거든요. 아침마다 참선을 하면서 하루에 리부팅을 하고 IT 감수성 그 다음에 IT에만 빠져가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디톡스 해독을 하고 적자 생존 다인의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선할 때 적자 남들한테 적덕을 베풀어야지만 자기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적자 생존 기록을 해야만 생존한다. 생각 근육 그 다음에 하루 저녁 잠잘 때는 옛날 하드 있을 때 컴퓨터 하드 디프레그멘트 하듯이 조각 모음 하듯이 머릿속을 이렇게 기쁘고 슬픈 거를 싹 조각을 정리를 해서 이런 자세의 어떤 투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면 삶의 밀도가 나이테처럼 두꺼워진다는 게 제 혼자만의 개똥 철학입니다. 제 30몇 년 경험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 어른 책인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전자책이 있고 요것도 전자책이 있는데 요거는 없어요. 전자책이 없고 중고 서점 알라딘 중고 서점이 있는데 하여튼 특히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는 제가 만들어 드린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좀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구해서 여러분들이 온 집안에
클래식이 흘러 넘치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는 만화책 있죠? 거기 나오는 지식보다도 더 풍부한 지식이 음악을 넘어선 게 있어요. 저 선배가 미국에 있는 애손녀 셋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염두에 두고 두 달간 15년 전에 적어서 DHL로 보냈던 거를 이때까지 먼지 속에 놔둔 거를 제가 8월 달에 저한테 우리 딸 주라고 준 건데 읽으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서 아 이거는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다가 유튜버하고 QR코드를 내가 넣고 편집을 제대로 해서 아주 멋진 책으로 15년 만에 그 잠을 깬 책이죠. 정말 이 책은 프라우드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파일을 다 건네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눈물 나는 이 친구 윤성근 전 남부법원장 지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말기 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그래 저 친구를 좀 돕고 싶기도 하고 글이 너무나 보석 같아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다 끄집어내서 여기 보면 파일이 있는데 서문이 비어가 있습니다. 서문이 두 장이 백지예요. 동아일보 광고 백지 사건처럼. 왜? 본인이 쓸 수도 없고 말로 구술도 할 수 없는 신체 상태라서 서문이 백지예요. 그런데 글이 너무 좋아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썼는 법과 생활, 법과 정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재판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 법원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뭐 하여튼 법에 대한 기초를 잔잔하게 풀어 썼는데 보석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해방 이후 법 일반에 대해서 대중을 상대로 썼는 책 중에서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 초판 5,000건, 재판 3,000건을 만들어서 제가 성금으로 인쇄를 드리니까 그 인쇄 중에 2천만 원을 자폐와 협회하고 물망초 재단에 1,000만 원씩 자기가 다 주고 막 가면서도 또 기증을 하니까 물망초 재단 이사장이 눈물이 나서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세부터 35세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후감 경진대회를 열어서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50만 원 해갖고 그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또 시민들한테 하는 돈이 돌고 도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만든 유튜버 짧은 거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 심정을 알 거예요.
책을 만들고 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거의 뭐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그래도 모자라지만은 이런 디지털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한을 품고 죽어가는 저 동료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디지털을 탐닉에서 한 게 결코 손해가 아니었구나. 지난 36년이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존재했구나 하는 그런 감정까지 느끼고 조금 전에 이 친구가 카톡으로 뭐라고 지금 오고 있는가 하면은 강 원장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오전 9시 44분 아까 운전할 때 요 카톡이 지금 왔어요. 그래가 이게 이 친구의 유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지금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계속 하자면 그래서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이제 책 중에서 올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 책들을 좀 꼭 구해서 좀 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책들이 인문학적 어떤 생각 근육을 키워주고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되는 책인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좀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거 하나 더 있죠. 21세기의 21가지 재언이라고 유발 하라리 이 시리즈 3종 세트가 그 어떤 인류를 거대 스케일로 보는 데는 책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앞에 책하고 앞에 요 책하고 요 뒤에 책들은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인식의 지평선이 확 커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다 넘어가고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가서 결국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을 확립하자. 구습에서 머무르면 좋겠지만 그거를 깰라 그러면 9배의 고통이 오지만 깨야 된다. IT 감수성을 키우자. 아날로그 내공을 축적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려면 우회 축적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52권의 책이고 10년을 읽어야 520권입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책 1000권 읽고 죽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면 10년을 읽어야 520권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읽자. 창의정신. 그 다음 우리가 생계형으로 자기 지식 분야 그것만 공부할 거냐, 나이 들었다고 기침하는 꼰대가 될 것이냐, 융합통습형이 될 것이냐. 우리는 융합통습형으로 살아야 되겠다. 최종 병기는 결국은 생각 근육을 키우는 거다. 그래,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109쪽이니까 책입니다. 이게 책. 이 출력하면 하나의 책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한테는 그 어떤 글 쓰는 쪽에 좀 특화돼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원래 군에서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 못 받잖아요. 제가 90분간 강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0분에 딱 끝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다인의 적자 생존이 아닌 기록하는 자 생존하고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주머니 털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사고 커피라도 사고 적자를 겁 안 내는 사람이 생존한다. 이 세 가지의 적자 생존을 제가 애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항상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자기가 가진 재주, 시간, 마음,
배려 그런 것을 주변에 나누면서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이고 똑바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왕 조금 남았으니까 법치주의 심판을 가지고 제가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가보면 이게 그 책 만드는 폴더인데, 자,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며칠 전에 만들라는 심판인데, 자, 눈물 납니다.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이 사진은 2016년도에 하와이 그 한갑 여행을 1년 땡겨서 큰딸이 보내줬는데, 와이키키 해변에서 앞바다에 배 타고 나가니까 요트가 저렇게 가는데, 앞에 요트 뒤에 요트가 가는데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그 당시 핸드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개정판을 내면서 표지를 뭐로 할까 하다가 그 윤원장하고 저하고의 어떤 동료의 그런 거를 상징도 하고 힘을 내라고, 앞에 이게 윤성근 원장이고 요게 강민구라고 메타포를 넣어서 이거를 그 개정 심판에 그걸 냈습니다. 저 뭐냐 표지로 하고 붓글씨를 전서체로 받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칸이 비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건 딱 붙였어요. 왜? 단 하루라도 생명의 불꽃이 이어지라고. 글씨를 일부러 이렇게 뽀샵을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차가 있고, 목차 지나고 나면은 인사말이 있죠. 인사말. 서문, 들어가기 프롤로그. 인사말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다 이래 적어놨죠. 저자의 서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저자의 독자 국민 법원에 대한 무한의 사랑을 담아 백지 서문을 내는 바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서문도 쓸 수도 없고 구술도 못해요. 구술하면 내가 앱으로 그걸 추출하면 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 이거는 초판이 인쇄비를 도와준 송종희 선배가 돈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다고 부자가 아니고 돈을 춤을 추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사연을 당신의 입각에서 건두원을 멋지게 적어줬고, 그렇게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제 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칼럼들이에요. 칼럼들인데 이렇게 이 타이틀만 봐도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을 거예요. 1800자에서 2500자 사이에 짧은 글들입니다. 전부 요걸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신문이 이렇게 누르면, 전자책에서 누르면 인터넷으로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실었던 그 신문이 바로 또 나오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작동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서지 정보가 있고, 이 앞에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범어사 대웅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이게 리오의 예수상의 축소판 같아요. 석등이 똑같아요. 똑같아. 종교의 상단에 가면 사랑은 다 똑같았다는 의미로 제가 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다가 우애를 상징하는 한시를 하나 골라갖고 제가 이렇게 이 친구를 좀 낫게 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제 서문을 이래 적어 놓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제 친구 서각 작가인데 이 친구가 제가 그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그 12월 12일 날, 지난 12월 12일 날 개정 심판을 역시 48시간 만에 만들었죠. 그래서 저것도 내가 파일로 내가 다 담당자한테 지금 이미 다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전자책을 줄 테니까
종이책이 필요한 분은 여기에 가면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자책 그 서지 정보에 여기 전화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고3, 고2 논술 공부에 완전 짱이고 글이 워낙 논리적으로 써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은 필독 중에 필독이고 일반 대학생들도 필수고 정말 여러분은 운이 좋아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늘 소개를 받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저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자,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뭐 어떤 거라도 꼭 오늘 강의 아니라도 정치 종교 이야기 빼고 어떤 거라도 제가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 좀 들고 예. 뭐 1시간 반 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